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이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민주당이 주도를 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제2의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7일 만에 민주당은 다시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 입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법 폐기 이틀 만인 5월 30일 당론 1호로 재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의한 지 35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실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은 평기친 채 왜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 벌이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을 번연히 알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재명의 방탄 때문입니다.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 등 이 크게 병합이 된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에 있는 그 병합 사건은 판사들이 솔직히 눈을 감아주니 끝없이 시간을 끌 수 있지만 그 33부에 있는 위증교사 사건, 그 위증교사 증거인 전화통화 파일이 법정에 이미 현출이 된 그 위증교사 사건과 그리고 이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다. 또 하나 이 백인동 땅 이 자인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했던, 용도를 4단계나 상향했던 것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사실상 1심 판결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징역 9년 6월이 선고된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이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 사건이죠. 이 대북송금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된 것은 이재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화영의 재판으로 이미 범행이 충분히 입증이 된 데다가 그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이 된 이재명이 이화영의 징역 9년 6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것은 법조인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징역 1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밀어붙여 조국이 늘 하던 말 3년은 길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발의했습니다. 대명청인제 어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정치범이 아니라 배임이니 뇌물이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범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탄압을 받고 있는 정치범인 양 행세를 합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여러 명분을 붙여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러지 않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 도적놈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만 또 이런 야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민주정 국가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이 두껍다고들 하지만 후한무치하는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사망을 한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게 골자입니다. 이날 안철수, 김재섭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은 그대로 남으셨더군요. 결국 재석 109명 중에 189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안철수는 찬성, 김재섭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했는데 민주당은 강제 종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을 할 때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란이 일자 우원식은 종결 표결을 선언했고 결국 종결 표결 뒤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모두 다 찬성을 했더군요. 곧이어 최상병 특검법도 표결에 붙여서 통과됐습니다. 추경호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민주당 폭주 열차에 실려온 특검법을 집권 상정한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에 꼭두각시다. 언론은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을 벌인 것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7월 19일에 맞춰 재의결 투표를 실시하려는 민주당의 노림수라고 썼습니다. 딱 그 몰입이 되더군요.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부담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걸 노렸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이 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와 일주기가 대체로 겹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에도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합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탈한다. 이번 특검법안은 당시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 부여해서 조국 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조국은 그 특검 후보 추천권을 포기를 했죠.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놀랍게도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라 이런 규정도 넣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반격 카드가 없습니다. 결국 초점은 국민의힘이 재표결 때 반란표를 7표 이내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재표결에서 200표를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단일 대우가 성공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뒤에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안철수는 벌써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검사와 이재명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일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을 한 가운데 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청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그 검사들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려는 검사들은 상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대장동 백인동 의혹,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해당 검사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한 명씩 탄핵 사유를 볼까요?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를 수사를 한 엄희준 검사는 아주 오래전 2011년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이 대장동 백인동 사건을 수사를 한 강백신 검사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를 한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때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를 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검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이 화형 회유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화영은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고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화영은 그런 주장들을 했지만 이미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희준 검사가 수사를 한 한명숙은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검찰의 모해 위증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그리고 대검의 부장 그리고 전국 고검장 등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연 뒤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참여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6월 21일 김만배, 신학림 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이 뒷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장시호가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자신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시호의 트릭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검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검사 탄핵은 순전히 이재명의 방탄용으로 사법방해 의도로 벌이는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단될 일입니다. 이러니 당사자는 말 것도 없이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태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자 위헌, 위법, 사법방해 그리고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법방해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들에게 유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비록 다른 명목이지만 탄핵 발의한 것은 거꾸로 피의자 피고인이 재판장이 되어 검사를 재판하자는 수작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형사사법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발끈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야당의 무리한 입법 독재다. 그 입법 독재를 지금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 검사 탄핵과 김홍일 탄핵안 발의를 두고 꾸댔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꾸댔다. 그건 곧 헌법의 파괴라는 의미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꾸댔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수사를 지휘를 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나를 탄핵하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 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그 원전에는 재판을 총괄했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걸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이렇게 조금 고쳤습니다.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검사사칭 위증교사 등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유지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작년 9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그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에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야당의 질의가 나왔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다. 상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명일 전 수원지검 2차장, 이분은 지금 서울고검의 검사죠. 이 김명일 검사도 이날 송경호의 글에 댓글을 달고 역시 나를 탄핵하라고 썼습니다. 서울고검 김명일 검사의 글이 이렇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 위법임은 명백하다. 특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 명이 이원석 총장의 2% 글에 댓글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처신을 비판했습니다.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 이런 말을 쓰면서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며 비판 대일에 가세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사건 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탄핵이다. 총장께서 명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글도 아주 도발적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이렇습니다.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겠죠. 그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 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박영진 검사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사리 분별력 이런 정치 권력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의 비판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 박세인 서울 동부지검장 또 나섰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이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 박영빈 천주지검장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을 남발하고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표적으로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리 갑이 탄핵을 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이다. 한편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이승윤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윤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분이죠. 이승윤은 지난달 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대변 루머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변 루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박 검사 변호인은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공개 언급한 사람은 모두 고소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사유에 바로 이 대변 사건을 적시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9년 1월 8일 저녁에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이승윤은 6월 1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일정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그런데 그 회식 이후에 박 검사가 대변 사건을 저질렀다고 사실상 지목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친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의혹은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허위사실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울산지검 행사에 참석했던 검사나 직원 한 명에게만 물어봤어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상현 검사는 온라인상에서 이 X검사, X검사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죠. 이 X검사로 조롱받고 있는데 급기야 탄핵 사유에까지 추가됐다. 온라인에 심지어 저희 가족들 사진까지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울분에 차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느 문민국에서 유언비어의 기초에 탄핵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존중받는 문민국이 아닙니다. 범인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정의의 편이 진다면 이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희책이었습니다.